지금부터 소득세에 대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한 개인이 있다면 또는 사업자일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들어오는 돈이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죠? 소득. 그리고 나가는 돈을 소비라고 하죠. 바로 우리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무엇인가는 소득과 소비로 이루어져 있는 존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튼 바로 이 소득과 소비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거대한 존재, 국가가 있습니다. 그럼 국가는 이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데 그것을 소득세, 소비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데 그것을 소비세라고 했으면 편했을 텐데 부가가치세라고 한국에서는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의 주인공은 바로 이 소득세입니다. 소득세를 우리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가상의 사람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사람의 소득을 한번 살펴보죠. 일단 이 사람은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근로소득이 3천만 원이 있습니다. 연봉이에요. 그리고 강의를 다니고 있어서 이 사람은 강의를 통해서도 한 3천만 원을 벌었다고 한번 쳐봅시다. 자, 그럼 우리가 이 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번 여러 가지 종류의 소득들을 더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소득을 종합했다고 해서 종합소득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종합소득에서 어떤 돈을 빼줍니다. 자, 국가는 여러 가지 이유로 국민들이 내야 할 세금을 깎아줍니다. 그 깎아주는 거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소득공제, 그리고 세액공제가 있는데 바로 저 종합소득에서 빼는 금액, 그것을 소득공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150만 원의 소득공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6천만 원에서 150만 원을 뺀 5,850만 원을 도출하게 됩니다. 자, 이번 시간은 공제에 대한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과감하게 공제라는 얘기는 이제 또 잊어주세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종합한 소득에서 소득공제를 뺀 금액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과세의 표준이라고 합니다. 과세 표준. 자, 따라해보세요. 과세 표준. 예, 과세 표준입니다. 자, 그럼 이 과세 표준에다가 우리의 주인공, 세율을 적용하면 나오는 금액, 그것을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된 세액이라고 해서 882만 원, 이것을 산출세액이라고 부릅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산출세액, 산출세액. 자, 그래서 여기 세율을 보면은 6%에서 38%거든요. 예. 부가가치세는 무조건 10%를 부과합니다. 하지만 소득세는 그 사람의 재산 수준에 따라서, 소득의 크기에 따라서 소득이 적은 사람은 적은 비율의 세금을 내고 많은 사람은 많은 비율의 세금을 내도록 하는 그런 복잡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잡성은 우리 뒤에서 자세하게 살펴볼 겁니다. 자, 아무튼 우리 수업의 핵심, 종합소득에서 소득공제를 뺀 것이 과세표준인데 거기에다 세율을 곱하면 나오는 금액이 산출세액이다 라는 것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산출세액이 나오면 거기서 다시 한번 국가가 세금을 깎아주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세액에서 공제한다고 해서 세액공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12만 원의 세액공제가 있다고 하면 저기서 빼주면 870만 원이 나오는데 그것을 바로 결정된 세금이라고 해서 결정세액이라고 하고 이 사람은 2017년 1월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번 소득에 대해서 870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라는 것이 적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로 끝난 건데 그 뒤에 이제 나오는 것들은 나중에 여러분이 연말정산을 할 때 그때에 세금을 더 내야 되거나 또는 국가로부터 여러분이 낸 세금을 돌려받거나 할 때 사용되는 계산입니다. 그냥 구경만 합시다. 자, 가산세를 더하고요. 그리고 기납부세액이라고 하는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 저것을 뺀 다음에 차감납부세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우리는 국가로부터 돈을 받을 수도 있고 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라고 하는 것이죠. 자, 아무튼 이런 건 지금 우리 수업의 주인공이 아니니까 또 잊어주시고요. 다시 한번 우리가 다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저 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세율을 적용하는가를 살펴볼 건데요. 미리 말씀드릴 것은 여러분이 검색 엔진을 통해서 종합소득세율 계산기 이 정도의 검색어로 검색해 보시면 이러한 계산을 자동으로 해주는 서비스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계산을 할 때는 직접 계산하시면 안 되고 바로 그런 자동화된 도구를 통해서 계산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 시간도 절약되고 실수도 줄어드니까요. 네. 하지만 이제 우리가 계산하는 방법을 직접 살펴보는 이유는 소득세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느끼기 위해서는 내부적인 메커니즘이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기계를 사용하건 또는 이 세무사라든지 회계사 같은 분들에게 컨설팅을 받건 간에 여러분이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 를 알고 있어야지만 질문할 수 있고 궁금해하기 시작하거든요. 또는 검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우리가 구체성을 좀 알아가기 위해서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계산을 할 때는 종합소득세율이라고 하는 것을 검색 엔진에서 검색해서 이렇게 생긴 표를 찾아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 세율이라고 하는 것은 해마다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적혀 있는 것은 2017년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거 한번 볼게요. 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잠깐 수업 멈춰놓고 저 표를 째려 보십시오. 조금 익숙해질 때까지 한 5분 정도를 째려 보실 것을 권합니다. 자, 됐나요? 자, 그럼 이제 다시 출발해 봅시다. 자, 우리가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는 일단 과세표준이라는 저 값이 필요합니다. 5,850만 원을 가져왔다 쳐봅시다. 자, 그러면 저 5,850만 원이라는 저 돈을 우리가 계산하기 위해서는 쟤를 뭐라고 해야 되나요? 쪼개야 됩니다. 쪼개요. 그리고 종합소득세율에 보시면 과세표준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얼마에서 얼마까지는 세율이 얼마다라고 적혀 있죠. 바로 저 과세표준에 따라서 5,850만 원이라고 하는 저 금액을 쪼개면 세 덩어리가 나오는데 어찌해서 세 덩어리가 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1,200만 원 이하라고 되어 있는 부분 보이시죠? 저걸 가져오면 5,850만 원에서 1,200만 원까지가 일단 첫 번째로 쪼개지고요. 자, 그 다음에 1,200만 원에서 4,6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3,400만 원이 저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4,600에서 8,800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1,250만 원까지가 저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1,200 그리고 3,400, 1,250을 합치면 5,85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조금 어렵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세금을 한번 계산해 봅시다. 자, 저 중에서 제 밑에 있는 1,200만 원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1,200만 원 이하는 세율이 6%거든요. 그럼 1,200의 6%는 얼마냐면 72만 원이 됩니다. 자, 그리고 3,400만 원의 세율은 15%인데 저 3,400만 원의 15%는 510만 원이고 그리고 1,250의 세율은 24%인데 24%는 300만 원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 각각의 덩어리들에 대해서 별도로 계산한 세율은 더합니다. 72, 510, 300을 더하면 882만 원이 나오는데 바로 저 882만 원이 산출세액인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금을 계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직접 손으로 이걸 계산할 이유는 전혀 없다는 것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국가가 운영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세금 두 가지는 소득세와 소비세인 부가가치세입니다. 자, 그런데 부가가치세는 세율이 일정합니다. 10%. 하지만 소득세는 보시는 것처럼 6%에서 36%까지 소득의 크기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득세라는 것을 보면 이 소득세를 어떻게 국가가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국가가 이제 바라보는 국민에 대한 시각 또는 태도 이러한 것들이 잘 드러나는 세금이 바로 소득세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소득세에 대한 첫 번째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